자, 상쾌한 아침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아침. 여러분들 짝꿍들 들어오셨는지 확인하시고 안 들어오셨다라면 연락이라도 해주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영숙 선생님은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준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열정 너무 감사하고 함께 기도로 더하겠습니다. 얼른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여김없이 이 식단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먼저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박보자 선생님, 우리 최혜경 선생님, 우리 이영숙 선생님, 조답 선생님, 홍영영 어머니, 자, 베트남에서도 들어오셨고, 피엠스타님, 신유정 사장님, 금미경 사장님. 자,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하늘이 무척 푸렇습니다. 어떻게 나무 색깔하고 하늘 색깔하고 저렇게 이쁜지. 7시입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자, 밤새 평안히 안녕히 주무셨죠? 네, 다들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상쾌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잘 주무셨으리라고 보고요. 어제 준방송에서 우리 김미경 사장님이 이제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단톡에다 올렸던 것들이고, 수차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건데, 아마도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이제, 체험 사례 현장에서 이제 쓰셨던 그런 얘기들을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반복해도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제가 이제 준방송을 하면서 참 여러분 한 분 한 분 덕분에 참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오늘도 들어오셨는데 매일 아침에 녹음을 하시고요. 가실 때 오실 때 그 녹음을 들어보시면서 저한테 톡을 주시는 아주 멋지신 사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어저께 녹음을 안 하셔가지고 저한테 톡을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 한 이틀 동안 배석초 교수님에 대해서 어떤 논문 발표와 그 다음에 세미나 현장, 그 다음에 유튜브 강의들을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이제 제 언어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배석초 교수님의 유튜브를 또 다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톡을 주시면 저와 어쨌든 간에 유선상이긴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그 소통과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관심을 같이 바라보시는 이런 방향도 같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역시 자, 제가 수요일 아침 준방송에서 서로는 혈압은 질병이 아닌 스마트 신호이다. 두 번째, 이 뼈라는 거, 프로크루스테스의 어떤 침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이와 혈압, 뇌 펌프의 원리, 그 다음에 네 번째, 결국 PM 얘기 안 해드릴 수가 없지요. 삼총사, 무적의 삼총사, 액티바이즈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자, 뚫어, 빼! 이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비자든 사업자든 우리의 마음가짐, 저는 사업을 하더라도, 건강하고 안 하고의 모든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라고 저는 합니다.
얼마나 결단과 결심을 많이 하시고 생각이 얼마나 많으신지 제가 PM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저한테는 큰 성장의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모든 얘기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혈액 부족입니다. 혈액 부족으로 처음에 오고요. 그리고 나서 체액 부족으로 오고 그리고 나서 호르몬 부족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갑상선이나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 우울증, 뭐 불면증, 뭐 류마티스, 뭐 자궁병변, 전립선 너무 병도 많아요. 어쩜 이렇게 병들이 많은지 이것도 참 저는 신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 수족냉증, 시림, 저림, 뭐 생리불순, 뭐 그다음에 정력도 저하가 되고 또 하다못해 만성에서 만성 소화불량, 뭐 하다못해 비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 감기고발, 또 뭐가 있을까요? 각종 피부질환,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혈액 부족에서 시작이 된다. 혈액의 오염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 혈액 부족인 상태에서 진통제나 소화제나 감기약, 물론 약은 인류의 대혁명입니다. 약이 없었다면 아마 전부 다 이렇게 오래 살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서 아시겠지만 자, 쓰리고에 해당하시는 분들 어떤 이야기 들으시느냐? 평생 약 드시고 관리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하세요. 관리입니다. 평생 드셔도 자, 평생 드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자, 그럼 내가 약을 먹었는데도 평생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 질병은 낫는다, 안 낫는다? 안 낫는다. 관리 차원에서 먹는 것 뿐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혈액 부족으로 시작해서 이런 감기약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약을 많이 드시고 대충 견디다가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결국은 체액 부족으로 이어져서 이제는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등 뭐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달고 사시는 몸이 되시겠고 그래서 체액 부족 상태에서라도 얼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알아차리시면 이 질병이라는 명증까지 이어지지 않을 텐데 여하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시고 계속 이런 약으로 견디시다 보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나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질병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 연쇄적으로 여러 질병에 노출돼서 약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리죠.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시고 지금 소통을 좀 하시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혈액 부족을 채워야 체액을 채울 수 있고요. 체액을 채워야 호르몬 부족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내를 가지시고 꾸준히 몸의 관리도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정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쓰리고에 해당하시면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특히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제가 라운팀이고 밀착 스터디에서는 이 얘기를 누차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배석철 교수님이 또 영상을 하나 올리셨는데 제가 말했던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렸던 것을 와 저와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다시 한번 이 배석철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저와 100% 너무 흡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건강검진을 하셨고 또한 어저께 홍경련 어머님께서 자, 건강검진지에 그 결과지를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세상에 우리 71세 된 우리 어머니께서 세상에 중성지방이 100밖에 안 된다니 아가씨의 몸매입니다. 아가씨의 몸. 관리를 너무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단톡에다 그거는 올려드려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건강검진 받으시고 엄마 허락 건강검진 받았더니 혈압이 135, 140이 나왔네. 나 고혈압인가? 라고 말하기도 전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을 해주실 겁니다. 평생 약 먹어야 되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실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주변에서 보면 나 혈압 140 나와서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께서 약 먹으라고 해서 10년째 약 먹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주변에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롭고 충격적인 의과대학 말씀하셨죠? 네, 배석철 교수님이 그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영상을 보면서 뿌듯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벌써 수개월 전부터 여러분들께 많이 수년 전부터 똑같은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장님들께만 그 비밀을 좀 다시 한번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 몸이 나를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혈압이라는 거 살짝 올렸을 뿐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야, 왜 혈압이 높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벌써 혈압약을 처방을 하시죠. 억지로 짓누르고 있었다라면 여하튼 그렇다라면 사실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억울함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차리셨으면 하셔서 저기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이 뭐냐면 이 140이나 150, 160 고혈압일까? 네, 고혈압이죠. 혈압이 높죠. 왜? 어디를 기준으로 보냐면 120에 80이라는 건 어찌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거기에서 벗어나면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나 고혈압이다. 그리고 겁내하십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정상 혈압을 120에 80이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140이 넘으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자,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이제 의대를 들어가시면 1학년 때 의대 교과서에 자세히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배석철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자, 과거에 이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교과서에는 나이에 따라, 이게 팩트입니다. 나이에 따라 정상 혈압이 다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었대요.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분이 의과대학 선생님이시니까 교수님이시니까 당신이 공부했던 것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의과대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다 똑같을 수도 없고 공장에서 찍어낸 로봇도 아닌데 제가 짜장면 4그릇 먹는 거와 여기서 우리 이경 사장님 짜장면 반 그릇밖에 못 드시는데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는 양도 틀린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혈압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잠깐 제가 PPT를 잠깐 넘겨드리면 요거는 잠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고령자의 혈압은 왜 높은가? 자, 여기 보면은 그림에서 딱 나와 있습니다. 모세혈관이긴 하지만 여기서 근육층 이게 지금 많이 깨졌네요. 근육입니다. 모세혈관은 근육입니다. 자, 요거 잠깐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 보면은 배석철 교수님이 이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고령자 혈관 확장은 왜 위험한가? 근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요거예요. 약은 독이다. 이분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약이 독이라는 걸 알고 있고 약은 100%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드시는 겁니다. 왜? 부작용보다 약이 100% 부작용이 있다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작용보다 만약에 그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합병증 다시 연쇄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이 더 무섭기 때문에 이 독이지만 먹는 거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요번에 지금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서머리를 해드리는데 이미 여러분들께 수차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또 입증을 해주셨더라고요. 고혈압 진단 받으신 분들 사실 대부분은 혈압약 안 드셔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어제 우리 홍영희 어머니께서 당뇨약도 있으시고요. 당뇨약을 많이 드셨는데 원래 PM 드시기 전에 당화혈색소 7.2였습니다. 근데 어제 검사 결과지가 5.6으로 내려오셨죠. 예, 그런데 중성지방 수치까지 너무 좋아지셨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이것만 지금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이 그래프는 사실 심장마비나 또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이 발생 위험률을 비교한 그래프거든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서 심혈관 사고 위험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있고요.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여기서 초록색 그래프는 혈압약을 먹으면서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그런 분단이었고요. 또 파란색 그래프는 혈압약이라는 것을 드시지 않고 그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혈압약을 복용할 경우 사고 위험이 2배 이상 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혈압약을 먹으면서 고혈압 경우나 그러니까 요 빨간색입니다. 요거
자, 요거 혈압약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고혈압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주황색 요 부분은 사실 혈압약을 먹지 않고 고혈압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혈압약을 먹어서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환자가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 요 그래프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혈압약을 먹어서 위험을 낮추지 못했고, 또 혈압약을 먹어서라도 정상 혈압만 유지한다라고 안심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고, 또 반대로 혈압약을 복용하면 위험은 증가한다. 자, 이게 점점 이게 수학에서 말하면 이게 비례거든요. 비례 함수거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혈압약을 먹을수록 사망률은 더 높아졌어요. 자, 그래프에 나타난 거고, 이거는 이미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전혀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고혈압을 방치해도 된다라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파란 그래프만 현저히 낮고 나머지는 다 거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그 핵심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120에 80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아시고 아까 배석철 교수님께서 의학 교과서에는 나이에 따라 정상 혈압이 다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가장 쉬운 계산법으로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 의학 교과서에 그렇게 나왔대요. 자기 나이에 100을 더한 수치까지가 가장 자연스러운 정상 범위로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몇 세세요? 저는 지금 58세입니다. 그럼 58세에다 100을 더하면 158이 저의 정상 혈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혈압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60세가 되면 160까지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혈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배석철 교수님께서. 자, 그런데 왜 지금 나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120이 아니면 전 단계니 고혈압이니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까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동전 던지기와 침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듣고서 너무 웃겨가지고 여기 지금 졸라 길어요. 뼈는 프로크라테스의 침대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더라. 제가 또 갑자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라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인이 여관을 차려놓고 거예요. 손님을 이제 받아서 방에 손님을 침대에 눕힙니다. 여관에서 이제 사람을 받으면 그리고 그 손님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다리를 잘라버린대요. 너무 웃기죠? 시겁했습니다. 근데 또 침대에 맞춰서 키가 작으면 몸을 잡아서 늘려서 결국 디즈니랜드로 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침대라는 어떤 고정된 틀에 사람을 억지로 맞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차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비유가 있어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지금의 인류적인 어떤 혈압 기준이 어쩌면 이 침대와 같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람마다 키가 다르고 몸무게가 다 다르는데 자, 살아온 환경도 다 틀리고요. 여러분들 자, 사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어쨌든 환경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나이도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나이대가 비슷비슷하지만 나이는 다 틀리고 나이에 따라서 혈압이 다 다르지요. 근데 120이라는 딱 하나의 침대를 만들어 놓고 조금만 넘으면 야, 너 환자야. 너 약 먹어. 약 안 먹으면 디즈니랜드로 가.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우리는 병원에서도 받고 주위에서도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식화돼서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엄격한 기준을 다시 재정립을 해서 올렸습니다. 140에 90까지도 정상 혈압이다. 근데 우리나라만 안 낮추고 있어요, 지금. 왜? 우리나라 만약에 그거를 수정을 하게 되면 140에 90까지도 정상이다. 그럼 여러분들 120에 80인 사람이 130에 예를 들어서 90이었다. 이런 사람들도 약 먹는데 140을 올리면 약 드시는 분도 계실까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럼 누가 제일 힘들어요? 제약회사가 힘들지 병원에서 처방 안 하고요. 그렇죠? 고혈압 환자 가시면 여러분들 간호사 제가 아는 학부모 간호사가 얘기했는데 고혈압 환자가 가시면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일단은 15,000원. 약을 처방해야 나라로부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약을 처방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것도 비즈니스인데 안 할 수가 없죠. 자, 여하튼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WHO에서
그 기준을 넘겼고 고혈압은 160 이상부터라고 지정을 해놓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140의 전후의 경계선에 계신 분들은 약을 먹어서 사실 생기는 이득보다 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가지불은 하시고 드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왜 나이가 들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 이 원리를 알면 무릎을 딱 치시게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 자격증 과정에서도 여러분 이것만 알고 계셔요. 인체의 메커니즘은 되게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쉬자 이거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단어를 딱딱 짚어드리면서 여러분 저혈당이 무서운 이유, 저혈압이 무서운 이유,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지요? 자, 지금 다들 마이크를 끄고 계셔서 우리의 중추사령관 뭐지요? 뇌입니다. 뇌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뇌가 죽으면 여러분 오장육부가 다 죽으면 이식을 받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는 이식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뇌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여하튼 죄송합니다. 제가 맥주 한 잔만 먹고 우리 몸에 이 혈관 바깥쪽은 전부 다 뭘로 둘러싸여 있냐면 바로 근육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을 보시지 못하겠지만 자, 요겁니다. 자, 이 혈관 바깥쪽이 전부 다 근육층이거든요. 혈관도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모세혈관 덩어리로 만들어진 게 뭘까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심장도 혈관 근육입니다. 자, 혈관이 결국 근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근육이 펌프지 따라서 쫙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이거를 재언어로 말씀드렸죠? 뭐죠?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 이완수축. 그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표현을 했냐면, 말캉말캉.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쵸? 이렇게 수축과 이완이 됐을 때 말캉말캉 해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온몸으로 피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다리 근력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혈관의 근육, 다시 말하면 그 혈관의 탄력성, 말캉말캉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이 탱탱하게 수축을 못해요. 수축했을 때 우리가 피를 뿜어내거든요. 자, 그렇게 수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못하다 보니까 헐렁하게 이완이 되죠. 우리가 바지도 너무 많이 입어버리면 헐렁해버리고 결국 미끄러져 내리잖아요. 물론 저는 배에 걸쳐가지고 자꾸 말리더라고요. 배가 바지가. 여하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심장이 쿵쾅 쿵쾅 이렇게 뛰면서 피를 내보내는데 결국은 중력 때문에 피는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피가 아래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너무 이론적인, 너무 사실적인 거죠. 근데 젊을 때는 아래쪽 혈관 근육이 쫙 이렇게 수축을 해주기 때문에 피가 밑으로 너무 쏠리지도 않게 막아주기도 하면서 위쪽에 있는 내과 주자를 피를 번쩍하고 쫙 하고 올려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뭐, 그쵸?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아래쪽 혈관에 있는 근육의 힘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피가 아래쪽으로 출렁출렁 고여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작 가장 중요한 뇌로 가는 혈액량은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뇌에 피가 안 돌면 결국 뭐죠? 너무 무섭죠. 뇌사 상태죠. 뇌사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은 여러분들께 제가 누차 강조했죠. 복중의 복은 반복.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 자 뇌에 산소가 안 들으면 결국 뇌사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혈압, 저혈당이 무서운 것은 결국 사람이 뇌사 상태가 되기 때문에 뇌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생명의 주관은 피와 산소입니다. 피하고 산소가 없는 인간들은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는 생물체들은. 그쵸? 자, 그래서 이 뇌에 피가 안 되면 결국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결국 제가 늘 강조하고 똑같은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는 우리 몸의 총사령탑, 뇌가 심장에 비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야, 심장아, 내가 지금 뒤질 것 같아. 디즐랜드로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위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니까 더 세게 뿜어. 그럼 더 세게 뿜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수축과 이완을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심장이 이제 바로 그 신호를 받으니까 뇌를 살리려고 꽝
꽝 하고서 힘을 주고선 이를 악물고 피를 밀어 올리려다 보니까 압력은 셀 수밖에 없어요. 압력을 높이지 않고선 피를 어떻게 올립니까? 그죠? 혈관도 망가져 있는데 느슨느슨해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내가 혈관의 압력을 이빠이 높여서 말캉말캉하게끔 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바로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혈압이 올라간 진짜 이유예요. 자, 그러니 고령자의 고혈압은 병이 아니라 사실은 뭐로? 뇌한테 피를 뇌한. 보내기 위한 우리 몸의 필사적인 음. 생존 전략입니다. 내 몸 하나 살리기 위해서 얘네들은 온갖 세포들이 연결을 받고 신호를 받아서 지네들 할 일을 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몸의 시그널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서 이제는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되는 나이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병원 가서 혈압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대부분의 혈압약은 혈관 확장제예요. 가뜩이나 이완이 돼서 수축도 안 되는데 혈관 확장을 시켜버립니다. 자, 억지로 혈관을 느슨하게 넓혀서 압력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압력만. 음.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압력이 낮아지면 혈액이 못 올라가는데 그럼 여러분들 근육통 생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쵸. 그렇죠? 음. 말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러니 혈압 수치는 120으로 뚝 떨어져서 의사 선생님도 수치를 보니까 만족하시겠죠. 그럼 나도 만족하겠죠. 하지만 몸속에서는 어떤 비극이 일어나느냐? 안 그래도 힘이 없어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이 벌어진 혈관을 약으로 더 벌려 놓으니까 피가 아래로 더 쏠리고 뇌로 가는 피는 완전히 끊겨버리고 또 거기서 고여있던 것이 올라가지도 않고 하지정맥류까지 생기죠. 밤에 자다가 보면 남모르는 그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십니다. 몸이 뇌를 살리려고 진짜 생고생을 해요. 고생고생해서 혈압약을 거기다 딱 올려놨더니 약을 써서 그 노력을 다 헛수고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늙어서 혈관 힘이 떨어진 노인 어르신들 분께 혈압약을 과하게 쓰면 기운이 하나도 없고요. 결국은 이 혈액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뇌까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산소 공급을 받지를 못해요. 영양은 당연하겠고 그러니 어지러울 수밖에 없죠. 결국은 뇌로 피가 안 가니까 결국은 제일 무서운 질병 뭐지요? 치매. 그쵸? 그러다가 갑자기 돌연사의 위험이 커지는 의학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다니면서 밀착 스터디할 때 특히 라온팀에서 6개월 동안 이 얘기를 장창 했습니다. 근데 이 배석철 교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아까 제가 요거를 올려드렸죠? 네. 자, 뭐라고? 이 어쩌면 세상의 약은 사실 다 뭐다? 독이야. 독이야. 독약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팩트하죠. 약은 독이다. 독이야. 네, 독이야, 뱀이다. 독이다. 독이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약은 사실 다 독약이다. 병이 더 무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것뿐이다. 필요 없는 곳에 약을 쓰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 음. 자, 그러니 130에 90 정도는 약을 안 드셔도 되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당 수치 올랐다고 해서 그 수치만 너무 힘들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 신경을 과하게 쓰다 보니까 교감신경 항진되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호르몬, 코티졸 호르몬 나오지요. 그럼 네. 전쟁 모드가 돼요. 내 몸은 좋아질래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음. 여러분들 믿음으로 드시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교감신경을 좀 이렇게 과부하된 것을 좀 깔아앉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어떤 생리학적인 걸 모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믿음으로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 너머의 그 의미들은 어마무시한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결국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혈압이 높다고 독약 같은 혈관 확장제고 억지로 누를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결해야 진짜 원인이 고쳐질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혈관 근육, 그러니까 혈관에 있는 근육, 혈관 근육. 그쵸. 그 탄력을 다시 젊게 되살리셔야 된다는 거. 물론 젊을 때처럼 다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면 조금은 말캉말캉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혈액량을 잘 늘려주시면 돼요. 좋은 질 좋은 혈액량을 아주 깨끗하고 맑게 적은 압력으로 시원하게 흐를 수 있도록 기를 쫙 열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장기를 갖다가 손으로 쥐어 짜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명령해 보세요. 야, 간하장 잠깐만 쉬어봐. 심장아 너 잠깐 멈춰봐. 말씀 아무리 하셔도 얘네들 못 듭니다. 지들이 알아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면서도 맡겨놔도 지들이 알아서 다 일을 하니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눈 뜨고 있을 수 있어서 준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감사밖에 안 나와요. 자, 여하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혈관 근육 말캉말캉 해주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첫째도 혈관, 둘째도 혈관, 셋째도 혈관. 두 번째, 혈액의 양을, 질 좋은 혈액의 양을 잘 만들자. 양이 일단 많아지면 혈관이 잘 수축 이완이 안 되더라도 혈액량이 많아지면 내가 넘쳐서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혈압이 굳이 높아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단지 우리가 맞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몸의 시그널에 맞추셔야죠. 자, 그래서 제가 삼총사 이야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자,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신이 아닌 영역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PM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100%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제가 요 세상까지만 알고 있으니까 내가 PM이 최고다. 그다음 PM은 정말 과학이다, 의학의 수준을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보다 더 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같이 보충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드셨던 뚫어 바로 액티바이즈죠.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네, 아무리 좋은 전답이 있더라도 길이 없으면 맹지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혈관의 산소 공급량이 수십 % 촉진이 되고요. 뇌가 그러면 갑자기 혈액이 안 들어왔는데 어라 혈압을 억지로 안 올려도 산소가 펑펑 들어오네 하니까 심장이 무리해서 쾅쾅 뛸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연스럽게 압력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액티바이즈에 있는 심군 아닌 비군들이 다 들어와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산소 공급량만 놀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침묵의 살인자. 이게 다 제 언어죠. 여러분들이 잘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자, 조용한 침묵의 살인자, 호모시스테인을 용기를 낳아주고, 네, 혈관 근육 자체를 튼튼하게 탄력 있게 복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액티바이즈 빨간 통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세포, 자, 이제 전답에다가 길을 열어줬으니까 이제 물을 주고 질소 같은 것들을 해서 우리가 밭을 좀 잘, 질 좋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58가지 자연유래 영양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야채, 과일, 곡물. 이런 영양소와 그것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전부 다 있어서 혈관벽에 있는 염증 찌꺼기, 우리가 이걸 ROS라고 얘기하면서 활성산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 청소해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유연해지니까 피가 걸리는 것이 없이 부드럽게 흐르게 되겠지요. 뭐든 흘러야 삽니다. 이게 참 자연의 원리예요. 제가 PM을 하면서 이런 자연의 이치를 알아차린다는 것 역시 제일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리스토레이트 회복하다. 어저께 김미경 사장님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 몇 년 드셨던 분들은 너무 더 잘 알고 계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용어의 정리는 아주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미네랄은 혈관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담당을 하고 있죠. 혈관도 제가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반드시 칼슘, 마그네슘, 이 미네랄이 세포 수준까지 작동을 해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모든 미네랄들이 채워지면 이 헐렁했던 아까 혈관 근육이 다시 조금은 탱탱하게 조여지는 힘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고 하체에 피가 고이지 않고 위로 푹뻑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또 NTC까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이미 라운팀에서는 다 드렸는데 배석조 교수님이 올려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서머리를 해드렸고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다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건강을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시야가 넓어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혈압 수치 135, 140, 150 이런 수치에 노예가 되어서 어쩌면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몸을 살려고 아우성치는 이 비명질기를 약으로 독약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시면서 내 몸에다가 그동안 참 고생했다 나의 무지함으로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건강이라는 거,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자연 생리학적인 이런 현상들을 인정을 하시고 세포가 원래 만들어졌던 것대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시면 자연적으로 누가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절대 얘네들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서 이 신경계를 바라보면, 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저 과학적인 하나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왜? 신경이라는 한자어를 여러분들 보셔요. 그러면 이미 조상들은, 이미 예전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분을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 한자의 글자에도 이런 단어를 썼구나라는 심오한 여러분들이 아마 감사함, 경외함이 드실 겁니다. 그건 나중에 여하튼 이렇게 세포가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나이가 들어서 혈관임이 떨어졌다면 약으로 벌려놓을 것이 아니라 세포 영양을 꽉꽉 잘 채워서 혈관을 젊게 되돌릴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조금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엄청난 자연 치유의 비밀을 아마 품고 있는 것이 PM의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놈들이 진짜 잘 만들어요. 뭐 PM만 잘 만들었겠습니까? 자, 우리가 전하는 이 주스 한 잔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의 평생 약물 의존을 끊어내실 수도 있고요. 우리 홍영년 어머님이 당뇨약을 끊어내셨죠. 그런데 당화에서 5.6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어저께 결과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어떻게 보면 세포혁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 뜨거운 확신과 과학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이 품고 계시고 어르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냥 쉽게 언어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건강의 자유를 전하는 여러분들 그런 건강 전도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 준방송 기적의 학원으로 마치겠습니다. 세포가 웃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정말 감사합니다. 난 참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 난 참 부족해. 난 이미 부자야. 난 이미 부자. 너무 좋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게 감사함으로 시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